오늘은 2023년 6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제408회 땅굴안보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촉구 구국기도회로는 30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기도해라, 추구해라. 그리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호남인민공화국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내에 계엄령 선포하셔서 호남인민공화국을 진멸하고 자유대한민국을 회복하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땅굴 전쟁을 예방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전쟁의 책략, 땅굴 전쟁의 책략, 여적의 장군들 땅굴안보 징비록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육군 대장들이 여적의 장군들이 되어 땅굴 없다라고 하는 스크럼을 짜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땅굴안보 구국기도회 땅굴 전쟁에 대비치 않으면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졸지에 시진핑과 김정은의 인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땅굴 전쟁에 대비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 현재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미국인 117만 명, 세계 인구는 689만 명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카불이 함락될 당시 2021년도 8월입니다. 2년 전입니다. 아프간의 거의 모든 분야를 탈레반과 중공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함락될 수 있는 2023년 6월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중공 무경, 중공의 공안경찰이 무장경찰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남노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왕이 싱하이밍이 자신감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이가 이재명이를 앞에다 놓고 직영문을 읽었던 그 자신감을 말하는 겁니다.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이 8분의 7의 권력, 입법부를 차지했죠. 사법부를 차지했죠. 언론부를 차지했죠. 그리고 행정부 중에 경찰을 장악했죠. 이렇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전쟁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8월 15일 윤희근과 김관진의 무경, 중공군 공안경찰을 말합니다. 무경 인민경찰, 대한민국의 53,339명 이 경찰위원회에 소속된, 경찰 노조에 소속된 경찰입니다. 38%입니다. 그리고 국군 복장을 하고 튀어나올 특수군의 땅굴 내란으로 점령할 것입니다. 김관진이 이 일을 위해 최근에 국방혁신부위원장으로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2019년 6월 평양 5차 중북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이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동북공정, 중공몽 갖추겠다고 하는 문재인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중공에 편입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문재인이를 이완용이보다 더한 매국노라고 지칭합니다. 2017년 12월 달에 중국몽 같이 꾸겠다. 밑에 보시면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 함께 하겠다. 이것이 시진핑에 대한 충성 맹세였습니다. 이 맹세 이면에는 3.1 땅굴 전쟁 전략으로 시진핑이 중국몽을 실현하소서 이것을 팔아먹었던 자가 바로 매국노 문재인입니다. 그러고 4개월 후에 4월 27일,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에 USB를 건네줬지 않습니까? 도보다리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김정은은 나의 상전 3자 동맹으로 중국몽 이루소서 하는 초안을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날 저렇게 차렷 자세로 아들뻘 되는 놈 앞에서 사진을 찍고 5월 7일, 8일 날 다롄으로 김정은이가 가서 이제 2차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이 문재인 간첩의 매국노의 차렷자세 사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2019년 2월 달에 중공의 공안경찰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민경찰이 협약식을 갖습니다. 산동성 공안청과 인천의 경찰청이 업무 협약을 하는데 이상로를 잡아다가 문책하면 이제 문초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공안경찰이 이것이 이제 무경이죠. 무력을 동원해갖고 대한민국을 정복하는데 앞장을 서는 무경이 들어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때가 급합니다. 이상로를 찾아서 족치면 됩니다. 자,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5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중북 정상회담을 갖는데 저것이 1년 3개월 만에 5차례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왜? 땅굴 전쟁 전략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5차 2019년 6월 달에는 시진핑이가 평양으로 기어들어가서 땅굴 전쟁 이 능력을 확인하고 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자 동맹이 맺어집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전 문재인이가 차렷 자세를 했던 이유가 2차 정상회담 2018년 5월 7일 8일 날 남북 정상회담 마치고 김정은이가 다롄으로 가서 이제 충성맹세를 하고 땅굴 전쟁 전략을 채택하는 과정입니다. 급기야 올해 6월 8일 이번 달이죠. 이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주한 중국 대사가 이재명 인민민주주의 4.0이라고 불리는 저를 놓고서 이제 지령을 하달한 것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 지령의 이면에는 8월 15일까지 탄핵과 무장 내란을 완료하라. 네가 할 일은 네가 해라. 중공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한다. 싱하이밍이가 이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추정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맞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8월 15일 날 무경의 난, 인민경찰의 난, 그리고 국군 복장을 하고 특수군의 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미국에 끌려가지 말고 미국을 끌고 가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6월 2일 북유럽을 순방하는 중에 푸틴의 전쟁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전선에서 아무리 잘 싸워도 푸틴이 전쟁을 망쳐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저것은 클라우비치의 유명한 명제 전술적 승리로 전략적 실패를 만회할 수 없다. 왕이 잘못해놓고 대통령이 잘못해놓고 작전사령관 네가 싸워서 이겨라. 지가 잘못해놓은 것은 만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토니 블링컨은 6월 18일 19일 친강 외교부장이죠. 왕이 외무부를 관장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국무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 이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핵 해결을 위해서 중공이 역할을 해라 이것이었지만 이면적으로는 8월 15일 한국 무장 내란에 또 대만 합병에 대한 조율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 조율이 이걸 밀고 당기고 하는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는데 미국이 판단 못하면 이건 뭐 바보 천치죠. 윤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실패한 국가 총력전 태세로 왜 8분의 7의 권력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진핑과의 8월 땅굴 내란을 치러야 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보나마나입니다. 왜? 내부로부터 들고 일어나는 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명수, 유남석이, 김명수 대법원장 9월 달에 바뀌죠. 유남석이 11월 달에 바뀝니다. 그리고 한상혁이 전현희, 인권, 한상혁이는 저기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고, 전현희는 인권위원이고, 이걸 몰아낸다고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 무경 인민경찰이 멸절됩니까? 네버. 시진핑은 사법 입법부를 윤석열이 장악하기 전인 8월 15일에 내년 4월 달까지 갈 것도 없다.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접수하려 합니다. 싱하이밍을 통해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저 나중에 저는 8월 15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개 발언은 이재명과 윤희근이 김관진의 8월 15일 탄핵, 이재명이는 탄핵을 책임지고 있고 윤희근과 김관진은 무장 반란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후회한다. 이렇게 싱하이밍이가 선포했던 겁니다. 2021년 8월 15일 가브리 함락되기 이제 한 18일 전이죠. 18일 전에 2021년도 7월 28일 텐진에서 왕이와 물라가 만납니다. 탈레반 9명 지도자들이 만납니다. 왜? 8월 15일 날을 기해서 카불을 점령해라. 이것이 협조가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왼쪽에 싱하이밍 배후에 왕이가 있습니다. 왕이 배후에 시진핑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하이밍이가 읽은 것은 시진핑의 지령문을 읽은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인민민주주의 4.0이라고 하는 괴뢰, 인간 말종 이재명 앞에서 읽었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8월 15일까지 탄핵을 해라. 그리고 8월 15일 날 무경과 인경이 반란을 일으키고 김관진이가 이제 군 속에 자기의 계열들을 불러 모아갖고 이제 일어난다. 이게 지령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18일, 6월 19일 토니 블링컨이 중공으로 들어갑니다. 북경에 들어가서 18일 날, 19일 날 만났는데 19일 날 만난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 하다가 1시간 전에 들어와라 해갖고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회담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블링컨이 8월 15일 날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뭐 확실한 것은 없겠죠. 사방에서 들어오는 이 전화, 이 통신감청, 신호감청 이걸 통해 갖고 이걸 조율하러 들어갔다. 바로 6월 19일이 8월 15일 날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이 조정 작업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읽고 있는 이것을 읽으셔야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1년 8월 15일 카불이 하루아침에 점령되듯이 서울이 하루아침에 점령될 수 있습니다. 왜? 무경과 인경과 국군 복장을 한 이 반란군에 의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은 8월 15일 서울 대한민국 함락을 위한 스와트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스와트, 스트렝스, 강점이 뭐냐? 한미동맹과 연대다. 저기에 코드와 이유가 들어온다 하는 것을 강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번째, T, threat는 뭐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북경이 이제 전략 핵무기를 얻어맞아갖고 폐허가 될 수 있다 하는 이 위협성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번 사항, weakness, 약점이 뭐냐? 땅굴이, 바둑판 땅굴이 뚫려 있다. 그리고 간자, 이들이 장악하고 있다. 세 번째, opportunity, 기회가 뭐냐? 한국과 대만을 합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미군 28,500명을 이제 포로로 잡고 그 다음에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주한 미국인, 영국인, 일본인, 호주인 뭐 이렇게 해서 다 잡아놓고 이제 서방 세계와 협상하면 끝난다. 그래서 대만이 합병되고 한국이 합병될 수 있다. 이것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가하는 겁니다. 때문에 시진핑이 윤희근, 김관진을 통해 지휘하는 8월 15일 무경, 인경 군대의 무장 반란 성공을 아프간에서처럼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바마의 심부름꾼 블링컨이 돕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6월 18일, 19일 중공 수뇌부와의 회동이 8월 15일 아프간 함락과 같은 8월 15일 2년 차이죠. 서울 함락 회동일 수 있다고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핵항모, 핵잠함, 그리고 28,500명 미국 군대, 그리고 100만 주한 애국인 포획을 선물로 안겨줄 수 있는 딥스테이트와 오바마와 시진핑의 전략의 이 조정 역할을 블링컨이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계엄령, 동원령 선포가 이 땅굴 내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자, 8월 15일입니다. 저게 계엄령과 동원령을 미리 선포해갖고 두들겨 막아야 됩니다. 저게 미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항하는 오바마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바이든을 설득해서 저것을 해야 됩니다. 8월 15일 서울을 이제 함락하려고 하는 이 시진핑의 머릿속에 S, 스트렝스,
대한민국은 동맹과 연대가 있지만 저것은 껍데기다. 위크니스, 국가 총력전 태세에서 땅굴과 간자가 거기에 윤희근이라고 하는 경찰청장과 김관진이라고 하는 이제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바로 측근에 앉혀놨다. 이것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갖고 한국과 대만을 병합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가 내 앞에 있다. 이거 시기가 늦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쫄딱 망한다. 그러므로 8월 15일 날에는 일어나야 된다. 핵전쟁, 그리고 그 북경이 폐허가 될 수 있는 이 threat, 위협이 있지만 저것은 오퍼튜니티가 더 크게 확대돼서 저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시진핑이가 판단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일국의 대사 싱하이밍이가 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 지령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배후에 왕위가 있고 왕위 배후에 시진핑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괴뢰 인민민주주의 4.0이라고 하는 저 인간 말종 형수 쌍욕 저자가 앉아서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뭐지? 8월 15일까지 탄핵을 몰고 가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기화로 해갖고 내란 무경과 인경이 들고 일어나고 국군 복장을 하는 특수군이 들고 일어나갖고 대한민국을 멸망하겠구나. 그러므로 나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니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신은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는 시진핑에 대한 충성 맹세를 2022년도에 전광훈 입으로 마이크 잡고 합니다. 저자가 2022년도 12월 7일 날 120개 유튜브 연합으로 자유통신을 창립했습니다. 시진핑이가 배후에 있습니다. 8월 15일을 기해갖고 이제 탄핵이 무르익으면 저자가 기어 나올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계엄령 선포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하지 못하고 감방에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계엄령 선포하여 대한민국을 구하느냐 아니면 앉아서 당하느냐. 당신이 목숨 걸고 계엄령 선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아프간을 2021년 8월 15일 탈레반에게 넘긴 오바마의 심부름꾼 블링컨이 중공의 한반도 대만 합병 관련 중공 수뇌부와 회동 흥정하던 시기 6월 18일 19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을 위하여 파리와 하노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리에서는 그 엑스포 2030년도 엑스포를 부산에다가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자, 1번 스트렝스, 강점이 뭐냐? 동맹과 연대의 강화를 위한 필요한 방문입니다. 국가안보의 본질인 총력전 태세, 즉 위크니스, 우리의 약점, 땅굴과 간자의 문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시진핑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윤희근과 김관진을 지휘하여 3번 오퍼튜니티, 한반도와 대만 병합을 위한 8월 15일 무장내란을 지휘할 것입니다. 적의 행동을 제압 억제하는 방법은 8월 15일 땅굴 무장내란의 획책을 알고 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 배후에 시진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또한 확장 억제의 대상이다. 이게 바이든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한미동맹 코드 EU가 선포하는 일입니다. 실로 시급한 국가안보의 위기 상태입니다. 블링컨 바이든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6월 19일 날 한국을 출국해서 프랑스 파리로 6월 20, 21일 파리로 가서 하고 그 다음에 22일, 24일 베트남 하노이로 가고 이 얼마나 바쁜 세월을 보냅니까? 그러나 국가 총력전 태세는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탄핵을 통해 갖고 또 이제 윤희근이와 김관진이가 군을 규합하고 경찰을 규합해갖고 난을 일으키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대비하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노이에 가서는 땅굴 전쟁으로 승리한 그 호치민을 보게 될 겁니다. 동상으로 만나고 그의 자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김정은의 땅굴 전쟁, 시진핑의 땅굴 전쟁을 의미합니다. 누가 이 방문 스케줄을 짰는지는 몰라도 배후에 그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용한 암살자 김관진이 간첩입니다. 2014년도에 간첩질 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5월 3일, 이제는 국방장관 시절입니다.
저기 439의 5.18 시체가 이제 청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입을 씩 닦았습니다. 경찰은 뭐 대공용의점 없다. 대공용의점을 찾아야 대공용의점은 저것이 북괴군 5.18 때 죽었던 시신 맞느냐 확인했어야 될 인물이 국방부 장관 김관진 간첩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6월 9일날 6월 1일날 안보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2014년 일입니다. 저기에 채널 A가 들어와갖고 저기에 사진을 김정은과 황병서의 사진을 걸어놓고 이제 쇼를 합니다.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저 김관진도 지령을 받았고 채널 A도 지령을 받아갖고 저리 벌어졌습니다. 니를 앞으로는 황병서가 컨트롤한다. 황병서의 말을 잘 들어라. 8월 13일 날 저 석천동 지하 땅굴이 오른쪽 상단입니다. 저게 기계로 팠지 않습니까? 저것을 가지고 서울시가 저게 빗물 슬림으로 저렇게 파여졌다. 그걸 안보실장을 했던 김관진이가 추인을 해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속였습니다. 이거 빗물 슬림이었습니다. 이것을 했던 간자가 김관진입니다. 그리고 10월 4일 날 황병서가 내려왔습니다. 그와 귓속말을 나눕니다. 간첩입니다. 조선일보가 띄워대고 양영태가 띄워대도 간첩은 간첩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4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아멘.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공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교수알고 신난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선제 공격과 계엄령 선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8분의 1 권력 윤석열 대통령의 눈부신 외교와 연대의 노력을 칭송합니다. 저것은 국가안보에 있어서 포장입니다. 문제는 국가안보의 본질, 내용, 국가 총력전 태세에 있어서 8분의 7의 권력을 시진핑, 김정은, 이재명이 행사하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저거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말 못하고 있을 뿐이지. 4월 26일 워싱턴 선언 확장 억제 태세가 북괴와 중공의 전쟁 도발, 특별히 핵전쟁 도발에 억제 효과는 있을지라도 윤희근과 김관진의 무장경찰, 공안경찰로 의미합니다. 인민경찰 53,339명, 38%의 대한민국 경찰력을 의미합니다. 군대의 8월 15일 무장 내란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저 포장이 내용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블링컨의 중공 수뇌부와의 면담 6월 18일 19일이 딥스테이트 오바마 시진핑 사이의 역할 분담을 위한 만남이었던 것을 읽어야 합니다. 저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읽어야 됩니다. 2021년 8월 15일 카불이 어느 날 갑자기 함락되면서 미군들이 총도 못 가져오고 탱크도 못 가져오고 이 험비 차량도 다 놓고 와야만 했던 그것이 재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야 합니다. 2021년 8월 15일 카불 함락이 탈레반, 시진핑, 오바마, 딥스테이트 역할 분담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이 윤 대통령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저앉고 자유민주주의가 저 문재인이라고 하는 매국노에 의해서 2017년 12월 15일 중공은 높은 산봉우리 우리는 작은 나라 중국몽 같이 꾸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나라가 바쳐졌던 그 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그러니까 약 BC 700년 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입을 빌려 이제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동방의 독수리 대한민국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벨렉과 욕단 두 형제가 나옵니다. 벨렉이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고 욕단은 우리 대한민국 이 동쪽으로 온 우리 말고도 많은 족속이 있겠지만 그 욕단의 족속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동방의 먼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써서 저 시진핑을 거꾸로 들이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거꾸로 들일 것을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8월 카불과 아프간이 함락될 당시 일정 역할을 담당했던 블링컨 바이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2023년 8월 서울 대한민국 함락을 위한 저들의 시나리오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6월 8일 싱하이밍 중공 배팅 발언, 6월 18, 19일 블링컨의 친강 왕이 시진핑 면담, 6월 19일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 국회에서 저 배드가이가 아주 굿가이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8월 15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15일 무장 내란을 향한 움직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에도 간자들이 득실거릴 것입니다. 땅굴 정보를 공개하고 계엄령 동원령을 선포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굿 캅스와 페이트리어틱 솔저스, 이 애국적인 군대를 규합하여 국난을 극복하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저기에 배드 캅을 38%를 볼 필요 없습니다. 그놈들은 계엄령 선포해서 바로 체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호남인민공화국에 가담하고 김관진, 그리고 그 위에 김장수, 그리고 한민구, 그리고 이순진인가요? 이순진 이 가방 못 짜다가 김관진에 의해서 합참의장에 올라갔던 이 계열들을 군대에서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굿 캅스와 페이트리어틱 솔저스를 규합하여 국난을 극복하시기 위해 기도한다라고 썼습니다. 6월 19일 국회에서 야당 대표 연설을 할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재명이 지난번에는 안 그랬습니까? 저놈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인민민주공화국 4.0 시진핑의 노예가 돼서 문재인을 이어 대한민국을 매국하는 매국노입니다. 8월 15일 날 매국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온 국민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윤석열 탄핵입니다. 아니면 한동훈 탄핵으로 들고 나올 것입니다. 굿캅, 배드캅이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14만이라고 썼습니다. 만 14라고 썼는데 굿캅, 배드캅, 배드캅이 53,339명입니다. 38%입니다. 굿캅이 저보다 많습니다. 8만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62%입니다. 따라서 저걸 잘 규합해갖고 저 윤희근 같은 놈 잘라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경찰위원회는 이게 경찰위원회가 인민경찰위원회라는 거 알고 다 체포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 정신을 이제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하면서 5.18에 법계군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정부를 정복하려고 했던 이 사건을 이제 덮은 인물이면서 동시에 지만원 박사, 대한민국의 애국자 중에 애국자를 감방에다 쳐넣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당신이 선언했기 때문에 당신은 5.18 유공자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40년 만에 개봉된 미 국무부 비밀문서 광주 5.18은 폭동이었다. 그래서 제2의 5.18이 이번 8월 15일에 5.18 거꾸로 하면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에 애착을 갖는 이유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승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건립된 것이 이것이 잘못 같다라고 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8월 15일에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8월 15일 날 뒤집겠다 하는 것으로 김정은이가 시진핑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저 날짜를 얻어냈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헌법 77조 1항은 이런 때 쓰라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할 걸 계엄령 선포하면 바보 천치 대통령이죠. 그래서 검수완박법이 이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께 주어진 겁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검수완박법을 제정하고 심의하고 공표한 173명의 국회의원, 19명의 국무위원, 매국노 문재인, 검수완박법의 위헌심의에서 위헌성을 묻고 방조한 유남석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2호, 헌법 21조에 위배되는 언론, 검찰을 다양한 세력들을 다 체포 구금한다. 3호안, 전국적으로 18개 시도의 경찰위원 각 7명씩 126명 위원들과 53,339명 노조경찰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4호입니다. 4.15 총선에 부정선거를 한 선관위원 162명과 그리고 이 헌법 질서를 유린한 14명의 대법관을 긴급 체포 구금한다. 저 중에 하나는 행정처장이죠. 13명으로 대법원이 구성이 되는데 행정처장도 대법관이니까 다 긴급 체포 구금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프로그램 5호안, 땅굴 없다라고 거짓말 시켜온 육군 대장들 포함해서 땅굴 탐지과장, 정보참모부장 이런 사람들 긴급 체포 구금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계엄령 선포에서 자유대한민국을 회복해 하는 역사가 펼쳐지길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령 선포와 선제 공격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이 2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먼 극동의 나라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현재 대한민국에 주어진 말씀인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윤 대통령께 지혜와 명철과 용기와 결단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카이로스, 이 때를 앞머리에서 그 머리채를 잡아서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이 카이로스를 잘 활용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계엄령 선포를 뒷머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떠나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주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8월 15일이 제2의 5.18 거꾸로 한 그날이라면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 시진핑의 멸망을 가져오는 그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한 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승한 듯이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안보실장, 김규현 국정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등의 계엄령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2021년 7월 28일 텐진에서 왕위의 탈레반 구인 지도자들과의 만남이 8월 15일 카불 함락의 신호탄인지 미국과 아프간 동맹은 몰랐습니다. 6월 8일 올해입니다. 싱하이밍 총독이 이재명 수계에게 중공 배팅 관련 지령문을 읽은 것이 8월 15일을 기해 탄핵과 내란을 완성하라 라는 시진핑의 지령인 것을 우리는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명의 한덕수 내각과 조태용, 김현규 안보실장, 국정원장 등이 시진핑과 윤희근, 김관진의 땅굴 내란 국가 상실 위기를 잇고 계엄령 동원령으로 대응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란과 계엄령 사이의 타이밍의 전쟁입니다. 카이로스의 앞머리를 잡아 대한민국을 구하는 내각과 안보실장, 국정원장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회의 신은 앞머리를 내밀고 다가옵니다. 앞에서 저 머리를 탁 잡으라고 하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이제 뒤로 돌아가서 가고 나면은 이제 잡으려고 해도 대머리라서 잡히지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라고 했지만 이게 검토하다가 세월이 지나서 뒷머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잡혀집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바로 앞에 카이로스의 신이 와 있습니다. 앞머리를 잡아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동원령 선포해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재명이와 윤희근이와 김관진이가 간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저들부터 처단해야 됩니다. 계엄령 선포하여 저들에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김관진이 세상이 김관진이를 찬양하고 또 북계군이 김관진 관역 만들어서 총을 쏘고 그걸 가지고 전 언론이 달라붙어갖고 김관진은 훌륭하다 하는데 아닙니다. 저놈은 간첩 중에 간첩입니다. 시진핑이가 94년 10월달 성수대교를 붕괴시켰던 테러와 같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대비해야 합니다. 삼풍백화점 밑에서부터 땅굴 속에서 이 기반을 붕괴시켜갖고 폭삭 내려앉게 했던 저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진핑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대비해야 합니다. 2019년 6월 평양 5차 종북 정상회담 이후 동북 공정 한반도 적화를 직접 지휘하는 시진핑에게 있어서 28,500명 미군과 장비를 땅굴 침투로 일순간에 포획하여 미군의 항복을 얻어내는 꿈은 이미 2021년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카불과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통해 성공해본 경험이 있는 꿈입니다. 8월 15일이 탄핵과 내란의 D-Day로 시진핑이 정하였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여름 대공세를 통해 크림반도를 수복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모택동이 1950년 10월, 51년 10월 한국전쟁의 혼란기에 티벳을 기습 병합하였듯이 저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저게 경제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해야만 살아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19명 내각과 안보실장, 국정원장 등이 시진핑의 이 대전략 타이밍을 읽고 대비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니 대통령이 쓰던 집무실을 장악한 탈레반의 지도자들입니다. 저기에 8월 15일이죠. 7월 28일 날
이제 텐진에 들어가서 왕위를 만났던 자들이 저 지도자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다 공모를 해갖고 이 일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이제 내란을 관리하는 내각 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태용 안보실장님,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내란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8월 15일 대비하는 안보실장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규현 국정원장을 안팎에서 흔들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지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택하여 세웠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국정원장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계엄령이 답입니다. 이제 8월 15일 이전에 당신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탄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몇 명만 끌어들이면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분의 2, 180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는 200명이죠. 300명 중에 3분의 2니까 200명을 저 이재명이가 만드는 숙제를 싱하이밍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계엄령을 먼저 선포하는 법무부 참모가 되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국방장관님, 계엄령 아니면 이 나라 살릴 수 없습니다. 시진핑이가 날짜를 정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시고 그 이전에 계엄령 선포해서 나라를 구하는 국방장관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주지사 시절에 4.3을 민주화로 만들었던 당신의 반역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땅굴의 문을 열어주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땅굴 문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국토부 장관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윤희근이가 간첩이라는 것을 알고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직을 잘 수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19명의 내각과 그다음에 조태용, 김규현 안보실장, 국정원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민민주주의 1.0, 2.0, 3.0 이제 4.0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김대중과 노무현과 저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이제는 시진핑에게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한덕수 내각이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태용 안보실장도 김규현 국정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국난을 잘 해결하는 12명, 19명 내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조태용 안보실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조태용 안보실장도 함께 보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결단의 시기에 주저하지 말고 좌면 우고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계엄령 선포하여 대한민국을 구출한 그 역사 펼쳐지게 우리 한덕수 내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등 같은 고생이나 원합니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반도 제2의 5.18 땅굴 내란 대비 및 계엄령 선포를 실행할 10명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장군들이란 무력 충돌 시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이종섭, 김승겸, 폴라 캐메라 등 10분의 대장군들이 6월 8일 싱하이밍 이재명의 회동이 8월 15일 탄핵 내란의 무장반란 서울 함락 시나리오일 수 있음을 알고 대비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경기도, 호남, 제주에서 동시다발로 민노총 무장 내란이 펼쳐질 것입니다. 시진핑은 2021년 2월 1일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8월 15일에 카불 함락을 성공시킨 자신감으로 올해 8월 15일 서울 함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5.18 거꾸로 하면 8월 15일입니다. 6월 18일, 19일에는 오바마와 딥스테이트 연락책 블링컨이 북경을 방문하여 관련 사항을 토의, 조율하였습니다. 내용은 어떤지 모릅니다. 저는 저것이 가장 큰 안건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땅굴 정보를 공개하고 계엄령, 동원령을 선포하여 시진핑, 윤익은, 김관진의 8월 15일 무장반란을 막아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이 위기를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013년 3월 25일 김정은이가 3.1 전쟁 시나리오, 저게 사실상 땅굴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땅굴 한마디 안 했지만 이것을 2019년 6월 달에 시진핑이가 수용했습니다. 2018년도 3월 달서부터 2019년 6월 1년 3개월 사이에 시진핑이가 김정은이를 5번 만납니다. 5번째 만날 때는 북경으로 들어가서 땅굴 능력을 확인을 합니다. 어쩌면 열차를 타고 휴전선까지 왔다 갔을 수가 있습니다. 3일 만에 끝날 단기 속결전을 이제 시진핑이가 채택했다. 땅굴 내란을 하더라도 배후에는 저게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10분의 대장군들이 대비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 3.1 땅굴 전쟁 첫째 날 2번, 3번 25만 명 특수군이 1파, 첫날 첫파 아마 새벽 미명에 올라와서 국가군사지휘기구, 그 다음에 미군들 지휘기구 이것들을 다 장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방의 모든 이 대사관들을 다 점령할 것입니다. 둘째 날 2번 7,600대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하고, 이거는 이제 지상군이 위에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밑에서 기어 올라와서 이제 완전한 전투태세를 갖추겠다. 셋째 날 안정화 작전의 날, 전투는 없다. 치안유지 공급 체계를 복구하겠다. 이게 밑에 지하에서 다 선을 끊고 차단하고 붙이고 하는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것을 김정은이가 제시를 했고, 저것을 2019년 6월 달에 시진핑이가 평양에 기어 들어가서 문재인의 제안을 따라서 3자 동맹으로 대한민국을 석권하는 계획에 이것이 중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 역사 펼쳐지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시진핑이는 2015년도에 김정은이가 준비했던 전쟁기념관 땅굴 폭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전쟁기념관 지하 주차장에 북한군 지하 폭약 설치 2015년도에 했던 것을 시진핑이가 받아서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저곳에 간다면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하는 이유는 이것을 알고 있다. 이것을 시진핑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김관진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윤희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8월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이제 시진핑이가 일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오전 10시에 행사가 있다면 결의의 집에 임석상관 좌석이 펼쳐질 텐데 저것을 폭삭 내려앉게끔 TNT를 지하에다 묻어놨습니다. 2015년도에 했던 겁니다. 저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죠. 왜? 지하는 자기들의 영토니까. 그 다음에 정원 잔디밭에도, 그리고 7개의 이 전시관에도 다 저렇게 묻어놨다는 걸 알고 대비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님, 땅굴 전쟁 계엄령 선포 늦지 않게 대통령께 건의하셔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국방장관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님, 대한민국을 이제 평시작전 통제권을 갖고서 준비해야 되고, 이 평시작전 통제권을 폴라 캐메라 사령관에게 데프콘2가 되면 넘겨줘야 되는데 잘 협조해서 북해군 특수군, 중공군 특수군이 한노총, 민노총 속에 30만 명 이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
합참의장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경찰의 38% 53,339명이 북계군의 지령을 받는다. 시진핑의 지령을 받는다. 거기에 무장경찰, 공안경찰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대비하는 합참의장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폴 라케메라 사령관님, 데프콘2가 선포되기 전에 당신은 포로가 될 수 있는 이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로도 수많은 땅굴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평택에는 조사를 안 했는데 아마 다 장악해 있을 것입니다. 대비하는 연합사령관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님, 이종호 해군참모총장님, 정상화 공군참모총장님, 육해공군 해병대를 관할하셔서 땅굴에 대비하는 또 그 이전에 계엄령 선포를 건의하는 대장군들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병석 연합사 부사령관님,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님, 신희연 제2작전사령관님, 지상작전에 있어서 또 폴 라케메라 사령관과의 연결에 있어서 준비하고 계엄령 선포, 동원령 선포, 그렇게 해서 땅굴 틀어막고 북계군 중공군 특수군 틀어막는 제2의 5.18, 8월 15일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을 대비하는 대장군들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서지역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주도가 제일 먼저 장악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땅굴 속에서 북계군 중공군 얼마나 튀어나오겠습니까? 완벽하게 대비하는 해병대 사령관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명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종섭 국방장관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김승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합참의장과 폴 라케메라 우리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손얹어 복을 주셔서 이 세 분이 평시와 전시에 대한민국 군대를 지휘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6월 8일 날 싱하이밍이가 이재명이를 앞에다 앉혀놓고 A4 용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진핑의 지령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이면에는 8월 15일에 제2의 5.18을 게시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8월 15일을 기해서 니는 탄핵을 해라. 그리고 윤희근과 김관진이는 이제 경찰과 그리고 군대를 규합해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다. 준비해라. 이 지령문을 읽었던 것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10명의 대장군들이 이것도 읽고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대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아프간이 2021년도 8월 15일 날 카불이 함락되고 8월 30일 날 미군이 완전히 철수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통일했던 그것과 같은 대한민국이 서울이 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 10명의 대장군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와 용기와 명철과 결단력을 더하여 주셔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여 계엄령 선포하여 대한민국을 구하고 땅굴에 대비하고 이미 한노총과 민노총에 들어와 있는 저 특수군들을 제압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찬양하고 네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구에서 미군의 전쟁 예방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치 군사 리더십은 2021년 8월 15일 30일 그 사이에 탈레반과 시진핑에 의해 카불과 아프간을 점령당했습니다. 시진핑은 8월 15일 서울 대한민국 점령을 위해 민노총 한노총의 윤태진 내란을 이미 시작하였고 14만 경찰의 무력 내란 제2의 5.18 개시 지령이 싱하이밍을 통하여 이재명에게 하달되었습니다. 더하여 부산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지하 땅굴 기지로부터 특수군을 투입하여 부산항에 정박 중인 핵항모와 핵잠함을 포획할 시기도 조율되었다고 판단합니다. 6월 18일, 19일 딥스테이트와 오바마의 연락책 블링컨이 친강과 왕위와 시진핑과의 밀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토론도 있었고 경론도 있었을 것이지만 저는 조종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미국의 군대가 깨어나서 2021년 8월 아프간에서의 수모를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 겪는 일이 없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 당시에 아프간 주둔군 미군 사령관과 그 다음에 중부군 사령관, 아프간을 담당하는 중부군 사령관이 이제 저희를 조용히 앉아서 당했습니다. 우리 인도 태평양 사령관과 볼라 캐메라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조용히 앉아서 당하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 블링컨과 오스틴과 이자들이 이제 딥스테이트와 오바마의 지령을 따라서 저것을 아프간에서처럼 똑같이 핵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비하는 우리 대장군들이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산 용호동이 아주 위험합니다. 제2대 인민민주주의 2.0이라고 불렸던 노무현이가 이제 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를 진해에서 부산으로 옮겨라라고 하면서 이제 공사를 뚱땅뚱땅 위에서 할 때 밑에다가 땅굴 기지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김정은이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준 자가 노무현이었고.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과 이제 핵잠함을 포획하겠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김정은이가 꾸고 있고 시진핑이가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이후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제 핵잠수함 그리고 핵탄두를 실은 이 핵잠함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포획할 준비가 돼 있고 저기에 들어오는 시기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저기에 방비 상태 이러한 것들이 다 북해군 특수군에게 넘겨져서 시뮬레이션을 한 대로 들어와서 장악하게끔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지하는 김정은의 땅입니다. 2019년 6월 이후 시진핑의 땅이 돼버렸습니다. 판교 한미연합사 작전 전시작전 주의소를 포함해갖고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관악산 기슭 판교 인터체인지 서쪽에 한미연합사 전시작전 주의소 탱고 벙커라고 하는 저 주의소가 있습니다. 저것도 땅굴망에 의해서 완벽하게 장악되었습니다. 그래픽의 오른쪽에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판교고 바로 밑에 탱고 벙커로 들어가는 요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바로 근처에 이제 장갑차와 그 다음에 도로를 따라서 탱크와 이런 것을 묻어놨고 그리고 탱고 벙커 바로 옆에 이제 마실 농장이라고 있는데 마실 농장의 지하에는 TNT 680톤이 2014년 15년 점검 당시에 680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탱고방카는 지하에 있는 구조물인데 좌측에서 헬리포트, 헬리콥터가 내리는 저 자리 밑이 바로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이 주의하는 주의소입니다. 그 위를 보면은 벙커로 접근한 땅굴망에서 서북방에서 6개, 동북방에서 6개가 12개의 망이 들어와서 이제 전투 보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탱크가 저기서 솟아 올라와서 탱고방카를 완벽하게 장악해서 연합사령부의 지휘 기구를 마비시키는 역할이 진행될 것입니다. 자, 오산 미 공군 기지는 동에서 서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점이 A 지점이고 왼쪽에 있는 지점이 B 지점입니다. 제가 접근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저 안에는 들어가서 탐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만 살폈습니다. 먼저 A 지구를 보겠습니다. 녹색으로 된 부분이 아까 활주로가 있던 부분이고, 그 동쪽에 이제 민간인 거주 지역이 나옵니다. 그 도로, 게이트 도로를 따라서, 또 앞에 도로를 따라서 장갑차와 탱크를 묻어놨습니다. 바로 점령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활주로 서쪽 지역입니다. 오산 미공 B 지역이라고 썼는데, 저것도 탱크와 장갑차를 그 기지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 뒀습니다. 바로 기어 나와서 저기 한 300만 평, 400만 평 되는 오산 기지를 바로 점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군산 미 공군 기지는 남에서 북쪽으로 활주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북쪽에 있는 A 지역, B 지역, 바로 활주로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땅굴 이 기갑부대를 묻어놓은 것을 확인하시겠습니다. 활주로 북쪽에 있는 군산 공항 주차장, 민간인들이 비행기 타고 내리고 하는 데입니다. 저기에다 저렇게 많은 탱크와 장갑차를 묻어놨습니다. 자, 활주로 북서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SK 주유소 있는 그 지역에도 저렇게 점령할 준비를 완료해 놨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돌아보지 못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두천 미 육군 기지입니다. 자, 동두천 왼쪽 밑에 탱크 36대가 있는 데가 바로 메인 엔트런스, 출입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출입구 밑에다가 저렇게 탱크와 장갑차를 묻어놨고, 전 지역에다가 탱크와 장갑차를 묻어놨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만이 저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두천의 미 이사단도 하루아침에 점령될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2021년도 8월 15일 카불 함락대와 같은 군사적 조언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반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미 합참의장 지명자 찰스 브라운 공군대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군산에서 미군 제8 전투비행단장을 했었습니다. 완스타일 때 대한민국의 땅굴의 위기를 알고 대비하는 대장군이 되셔서 이제 합참을 이끄시길, 9월 달에 마크 밀리가 물러나면 그 자리에 들어가게 갈 것입니다. 존 아킬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미연합사령관 폴 라케메라 대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미군의 전쟁 예방과 승리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마크 밀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8월 15일 카불이 함락될 당시에 군사 조언자로서 마크 밀리는 실패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가 대한민국 서울을 또 그런 식으로 함락시키는데 군사적 조언자, 방관자가 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주님, 저자의 목을 주님께서 쥐고 계시오니 저 두뇌를 주님께서 활용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이제 미 합참의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찰스 브라운 신임 합참의장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제대로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언하는 조언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 아켈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의 땅굴 위기를 알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싱하이밍이가 6월 8일 날 이재명이를 앉혀놓고 지령문을 읽었던 이것이 제2의 5.18, 거꾸로 하면 8월 15일 날 이를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폴라 케메라 한미연합사령관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저도 기도하게 도우시고, 아버지 사전에 대비하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민노총과 안노총을 장악하고 있는 북해군 특수군, 중공군 특수군 무경들을 때려잡는 우리 한미연합사령관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408회 땅굴한복 구국기도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